안녕하세요.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20번째로요. 리커창 사망 5대 의혹과 드러나는 피살 배후, 그리고 중공 권력 투쟁의 중심에 선 리커창 피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리커창, 산 시진핑 잡을까라는 제목으로 상하편을 방송을 했습니다만 추가 내용들이 나와서 보충합니다. 리커창이 피살당했다는 것은 이제 팩트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리커창이 사인에 대해서는 이미 시신이 급히 화장 처리가 되어 증거를 찾기 어렵고요. 그러나 정황 증거를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커창의 사망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참여했던 참관자들이죠. 이를테면요, 리커창이 사망한 동교 호텔에 있었던 직원들, 특히 수영장과 관련된 직원들, 그리고 경비원들, 구급차로 리커창을 실어 나른 당시의 구급대원들, 병원에 도착한 뒤에 리커창을 진료했던 병원 의료진들, 병원 경비들, 그리고 리커창을 경호했던 중앙경위국 소속 직원들, 또 중앙경위국을 관장하는 중공의 중앙판공청 내부 관련자들 등등이 있죠. 이걸 다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리커창의 사망 과정에서부터 화장까지의 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혹은 오랫동안 동일 직종으로 근무했던 노하우가 있는 경력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당시의 상황이 비정상적이었는지 정상적이었는지 이런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점들을 당연히 발견할 수 있고, 특이한 점에 대해서 대상이 더더군다나 리커창 전 총리와 같은 거물급 인물이고 워낙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뭐 평생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리커창이 수영장에서 병원으로 실려왔을 때 당시 중의학 전문 병원인 상해 서광병원의 중의학 의사들은 이미 리커창이 구급차에 실려왔을 때 사망한 상태라고 이미 여러 번 증언을 했습니다. 심장과 호흡이 완전히 정지 상태였고 피부 색깔도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의 피부색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의학이지만 사람들도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피부 색깔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당시 상해시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증언도 있고, 리커창 정도의 거물급은 중공 중앙경위국에서 책임지고 경호를 하는데요. 이 중공 중앙경위국을 지휘하는 곳이 바로 중공 중앙판공청이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뭐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이고, 여기에는 서열 5위인 중공의 중앙서기처 제1서기이자 중공 중앙판공청 주임을 하고 있는 차이치가 바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치는 누굽니까? 바로 시진핑의 오른팔 호위무사인 것입니다. 뭐 그렇다면 당연히 배우가 드러났죠, 그죠? 배우는 바로 시진핑과 차이치인 것입니다. 리커창 암살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정도 급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이들이 명령이 내려가야 가능한 일이죠. 최고 지도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가능하게 그것도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들은요, 특히 응급구조 전문의들은 리커창의 돌연사에 쓰인 방법으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미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약물을 음료수에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그건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 방식은 수영장에, 이건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수영장에 감전사고를 가장하여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리커창은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로 타살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응급구조 전문의들의 의견들이라고 합니다. 리커창의 사망과 관련해서 앞의 두 가지 방식의 사인을 포함해서요, 모두 최근에 5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10월 27일 새벽에 중공의 기관지인 신화통신은 리커창이 돌발적인 심장질환으로 급사했다면서 응급구조를 실시를 하긴 했으나 상해 서광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리커창은 심장병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리커창 정도의 최고위급 간부가 되면
당연히 24시간 전담하는 의료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력 증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 계속해서 치료를 받거나 당연히 했을 겁니다. 게다가 뭐 장기 이식은 최고위급들에게는 뭐 가장 기본적인 그 의료의 그 치유 방법이죠. 그런데 리커창은 심장병력이 전혀 없었고요. 또 리커창은 건강했고 운동으로 항상 신체를 단련해 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영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이 급사했다는 건 이상하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심장병으로 급사했다는 것이 이상하고 게다가 수영장에서 급히 구조하지도 않았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이미 맥박이 정지 상태였다고 증언들이 나왔으며 부검도 하지 않고 바로 화장했다는 것은 매우 수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인 것입니다. 부인인 청홍 여사 같은 경우는 이거 부검하자고 했거든요. 딸하고. 예, 이거를 그대로 그냥 부검하지 않고 화장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의혹은 법의학적인 영역에서 보면 자, 약물로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약물들이 특정 용량으로 빠르게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고요. 외관성으로는 약물 투입을 알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따라서 건강했던 리커창이 갑자기 늘 즐기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는 것은 약물 주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응급 구조 전문의들의 의견입니다. 세 번째 의혹은 약물이 아니라면 수영장 안에서 감전사를 유발하는 것으로도 이것은 아주 은밀하게 순간적으로 타살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전류는 단지 50mA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고요. 220V나 380V 전압에서 0.1초면 충분히 심정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같은 수중에서는 인체의 저항은 매우 낮아지고요. 전기 전도도는 매우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중 감전사는 일반적으로 화상 자국도 없고 부검을 해도 미세한 근육의 변화로 겨우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은밀한 타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의혹은 리커창이 자연사였다고 중공이 주장하는데 과연 자연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리커창은 1955년 7월생으로 당시 68세였는데요. 당이 관리하는 최고 지도자들의 병력 기록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심장 관련 질환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심장질환이 올 확률은 10만 분의 1 정도로 아주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커창은 타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의 의혹은 리커창 사망을 다루는 중공의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고 차분한 처리 방식을 지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정상적이었다면 리커창이 자연스였다면 리커창의 운구가 상해 서강병원에서 전용기로 북경으로 옮겨지고 북경이 301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 장례 절차가 시작되면서 북경이 301 병원에서 893 요지로 옮겨질 때 각 과정마다 추모 행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연도에서 인민들의 추모 대회를 지나가야 합니다만 중공은 이를 엄중하게 막았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단지 리커창의 고향인 안휘성 합비시와 주로 많이 근무했었던 하남성이 정주시에서만 빈소를 차려놓고 해당 주민들이 추모를 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북경이나 상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안휘성 합비시나 하남성이 정주시에만 추모를 하도록 이걸 추모 장소를 차려놨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동시에 언론 보도도 통제를 했고요. 리커창을 추모한다거나 뭐 이런 글, 평론 등을 엄격하게 당시에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의도적인 거죠. 예. 북경에서는 리커창을 추모하는 어떤 행렬이나 행사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 자, 북경 주민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다고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예, 리커창 운구가 어쨌든 도로를 통해서 301 병원에서 팔부산으로 갈 때 북경에 있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경적을 길게 울리면서 리커창을 추모하는 것이었고요.
이 자발적인 행위가 유일하게 북경에서 리커창이 떠나는 마지막 모습을 기리는 추모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이미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16편과 17편 죽임을 당한 리커창이 시진핑 잡나의 상편과 하편에서 다루었듯이 특히 23107 임무단이라는 6인조 리커창 암살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물론 차단당하지만 계속 올라오고 계속 또 차단당하고 이러죠. 이게 많은 중국인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리커창 암살의 배후에는 차이치 중공 중앙판공청 주임이 있고 그 뒤에는 시진핑이 있었던 것입니다. 리커창 돌연사의 의혹이 최근 구체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반시진핑파들은 리커창 돌연사의 배후를 확증하고 이를 근거로 시진핑과 그 친위대들을 몰아낼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리커창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타설되는 운명이었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금 2년 지났는데요. 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진핑과 시진핑 친위대 시자진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7일이니까 아직 2년은 안 됐고 그렇다면 지금 뭐 8월, 9월, 10월 이때 연속해서 시진핑과 시진핑의 그 친위대 시자진파들은 아주 초긴장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구천을 떠돌던 리커창의 영혼이 과연 시진핑을 끌고 갈까요? 예, 계속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팩트 체크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중공의 정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치에도 상당히 큰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목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